자궁 기형은 이제 사람이 배아 상태일 때 뮬러관이라고 이제 나중에 자궁과 이제 난관 질 쪽을 이루는 생식 기관이 있는데 뮬러관이 이제 태생학적으로 융합되고 이제 안에서 흡수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궁이 이제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런 태생 과정에서 문제가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선천적인 자궁 기형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격자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중격자궁은 자궁 내막 안에 경막이 있어서 이제 경막으로 인해서 유산이 또 잘 되는, 그래서 꼭 그런 경우에는 자궁 중격 절제술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흔한 기형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쌍각자궁이라고 이제 보통 하트 모양 자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두 번째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형이고, 그리고 이제 궁상자궁, 궁형자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궁 위쪽 자궁 저부가 살짝 밑으로 자궁 내막 안으로 이렇게 약간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거의 정상 자궁이랑 비슷해서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자궁이고요. 그리고 단각자궁이라고 한쪽 각으로만 자궁이 한 반만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단각자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복자궁이라고 자궁이 아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부터 자궁 모양 체부가 아예 두 개가 다 따로 있는 중복자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걸 제일 많이 제 환자 중에는 이분이 외국 분이신데요. 결혼한 지 한 6년 되셨는데, 결혼하시고 1, 2년 정도 사이에 2번 유산을 하셨는데, 유산이 거의 20주 정도에 한 번 되시고, 그다음부터는 12주 이렇게 2번 유산을 하셨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고 이제 또 한 3, 4년 지내시다가 오셨는데, 이제 자궁 난관 조영술을 하니까 거기서 뚜렷하게 경막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 안에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유산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팔관은 다 뚫려 있고 남편분도 다 괜찮으시고, 그래서 자궁 내시경으로 이 경막을 절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또 그게 이제 다시 또 붙지 않게 하려고 이제 안에 물풍선도 넣고 노루푸도 넣고 한 2달 정도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그 벽이 이제 정상 내벽으로 재생이 돼서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자연임신 되셨어요. 2달 뒤에.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진행되어 있으신데 잘 가셔야죠. 중복자궁이었던 분이었는데, 중복자궁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워낙 뚜렷하게 자궁이 이제 2개인 게 확인이 되고, 또 이제 검진을 해보면 자궁 경부도 이제 1개가 아니라 2개로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술 검사에서도 각각의 자궁에 하나의 나팔관과 난소가 따로따로 붙어 있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중복 자궁 외에는 별다른 난임 검사상 이상은 없으셨지만, 빠른 임신을 원해서 이제 인공 수정을 먼저 진행을 했었었는데, 과배란 유도제 약을 쓰면서 이제 아마 한쪽 난소 쪽에 난포가 조금 더 많이 자라서 그쪽으로 이제 정자 주입술, 인공 수정을 진행해서 이제 비교적 쉽게 임신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단각자궁이셨는데 사실 자궁이 사실 반밖에 없는 경우이잖아요. 이분은 처음에는 전혀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자연 임신을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아기 위치 때문에 아마 아기가 이제 보통은 머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향해야 이제 자연분만이 가능한데, 이제 행이라고 해서 아기가 이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하셨던 경우였습니다. 근데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자궁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제 단각자궁 형태였었고,
이분이 이래서 아기 위치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았구나. 그때 이제 또 깨달은 부분도 있었고, 그전에도 이제 물론 만삭에 출산을 하시긴 했는데 조기 진통 때문에 몇 차례 또 입원 치료를 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궁 크기가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정상 형태의 자궁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이제 조기 진통이나 아니면 아기의 위치 문제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의 확률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증가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난임센터지만 또 분만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선생님처럼 이제 쭉 분만까지 해주시는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시면은 이렇게 자궁 모양에 따라서 다 세세히 보면서 분만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각자궁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아 발생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기형들인데, 특히 당각자궁은 그 요로계통의 기형도 한 40% 이상에서 동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지만 당각자궁은 더 그런 그 요로계통, 그 신장이나 그 요관 쪽 그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MRI를 찍어서 다른 동반 기형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콩팥이 하나밖에 없으신 경우가 네, 있으니까요. 네. 검진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초음파를 자세히 보다 보면 쌍각자궁도 이제 자궁 겉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자궁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어야 되는데 쌍각자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하트 쉐입처럼 자궁 겉모양이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격자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음파로는 진단이 어렵고 이제 뭐 난임 검사를 하는 와중에 우연히 발견되거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제 반복 유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기형 그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이제 자궁은 어떤 이제 생리혈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히는 형태의 기형이 생긴 경우는 초경이 되고 나서 이제 복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단하는 경우가 이제 어린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쪽이 계속 생리혈이 이렇게 모이면서 통증이 생겨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궁에 피가 차 네, 있는 경우에. 네. 예전에는 MRI가 약간 좀 자세히 볼 수 있다는데 요새는 MRI 정도로 3D 초음파가 있거든요. 그 3D 입체 초음파로 보면 정말 MRI랑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산부인과에 내원하면 초음파는 다 기본으로 많이 보시니까 바로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증상이 없는 경우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당각자궁은 근데 사실 이게 그냥 2D 초음파 봤을 때는 잘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궁 크기가 약간 작다 작다 이런 정도만 느낌. 느끼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난임 검사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자궁 난관 조영술로 나팔관 검사를 할 때 한쪽 나팔관만 보이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궁이 보였을 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궁 기형을 미리 알려고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 아닌데 뭐 자궁 난관 조영술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긴 하죠.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잠시는 예스 이렇게. 네, 저도 사실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다 보면 이제 과배란 유도 주사제를 쓰면서 난소가 이제 많이 붓고 커져서 그로 인한 뭐 통증이나 팽만감 등으로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난자 채취라는 침습적인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연달아서 저희가 매달 시술을 하지는 못하고요. 보통은 최소한 한 달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연달아서 시술에 2-3번 이상 실패하게 되면 사실 환자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뭐 1-2달 이상 조금 휴양
휴약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도 조금 자기 몸만 들어오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체중이시거나 혹은 이제 갑상선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내과적인 질환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술을 이제 같이 하면서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과적인 관리나 뭐 운동이나 체중 관리 정도를 근데 또 너무 오랫동안 이제 6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휴약 기간을 가지시는 거는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너무 이게 물론 쉬는 타임이 필요하실 수 있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재도전을 하기까지의 쉼의 시간이 또 필요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될수록 이게 계속 또 이제 성공률 낮아질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 오래는 쉬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막 좀 몇 번 했다가 안 돼서 한 1년, 2년 막 있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되면 난소 기능이 더 떨어져가지고 임신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고이 지신. 아. 저는 환자분은 그냥 쉰다고 생각하시지만 저 입장에선 그래요. 환자분이 사실 어떤 그러니까 검사상의 결과나 또는 몇 번의 시술의 어떤 그 과정에서의 그 상황 그거에 따라서 그게 저는 환자분한테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그 환자의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갈 교과서. 제가 봐서는 그 옛날의 것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환자분은 같은 걸 반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쓰는 프로토콜이나 약제, 이렇게 용량, 또 이런 또 하는 이식하는 시기나 여러 가지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이전 것을 보고 이제 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2번 했는데 그냥 아무 레코드 없이, 기록 없이 다른 병원을 그냥 가서 시작한다. 그거는 그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전의 기록을 반드시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옮겨서 하시던지 잠깐 쉬고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제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의 기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온고이 지십니다. 진짜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사실 환자분들은 맨날 똑같이 하는 것 같아라고 느끼겠지만 예전에 생리주기 며칠 때 어떻게 됐고 이런 거까지 사실 자세히 보면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채취 날짜도 결정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진짜 사람마다 배란되는 타이밍도 다르고 누구는 빨리 자라고 누구는 좀 천천히 자라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예전의 기록을 꼭 잘 챙기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 상태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이제 최근까지 봤던 이제 주치의니까 아무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물어보시면서 이제 의문을 또 풀어 나가시면서 변화를 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